네, 자, 오늘의 맞수 한판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 대비 낙폭이 좀 큽니다. 시장을 주도했었던 에코프로비엠과 LNF 오늘 좀 하락이 크죠. 외국인과 기관도 모두 동반해서 매도 우위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뭡니까? 싸게 살 기회가 된 건가?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다, 피크아웃인가? 고민 많이 되시죠? 맞수 한판에서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해답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커스파트너스의 김난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맞수 한판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부터 볼까요? 2차 전지 싸게 살 때입니까? 아니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입니까? 두 분은 2차 전지 지금이 살 때라는 의견으로 김민수 대표께서는 에코프로, 그리고 김난부 대표께서는 PNT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에코프로에 대해서 먼저 듣겠습니다. 지금 사도 괜찮은 자리입니까, 대표님? 네, 지금보다 살짝 조금만 더 밀리면은 박스권 하단부까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 정도 됐을 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맞춰지는 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좀 약간 딴청을 피운다 이런 관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양극재 관련된 쪽은 뭐 영향을 받을 수는 혹시 있어도 그 나머지 관련된 쪽은 큰 이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쪽 물론 이제 다른 전구체부터 다른 폐배터리 관련된 쪽도 충분히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쪽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님 그럼 오늘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음봉의 길이가 좀 길어지고 있고, 네. 네,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나오는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대표님 분석하세요? 가장 첫 번째는 많이 올랐죠. 이게 첫 번째 단서고요. 제일 크죠,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고공행진 중인데 한 번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던 부분 쪽에서 일단 어제 테슬라 실적 발표하면서 테슬라가 일단 선방을 날렸습니다. 특히 테슬라 실적 뭐 다 좋고 좋은데 관련돼서 NCM보다 LFP가 좋다라는 딱 한마디. 그러니까 즉 우리는 이쪽을 좀 더 신경 쓰겠다는 한마디. 이게 오늘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LFP는 잘 아시는 것처럼 리튬 인산철입니다. 대부분의 중국 회사들 CATL과 BYD가 거의 뭐 95% 이상 꽉 잡고 있는 시장이죠. 근데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테슬라가 바라봤었을 때 일단 중국 쪽에 잘 안착하고 게다가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유럽 같은 경우도 약간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어떤 충전기만 계속 잘 확보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행거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좀 값싸고 배터리를 그러니까 채용해서 이용해야 되는 전기차 입장 쪽에서는 약간 가성비가 높은 거를 더 선택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LFP 관련된 쪽이 더 맞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NCM 계열은 조금 멀리하고 이런 쪽으로 바꾸겠다는 입장들이 나왔었을 때 이런 양극재에 들어가는 저희 국내 배터리 3사 쪽은 거의 다 이쪽이죠. 니켈, 망간. 코발트, 망간. 네, 그러다 NCM.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NCMA로 넘어가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A는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도포해서 어떤 코발트 가격들을 좀 대체하겠다는 입장들인데 근데 이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려감이 좀 커지면서 오늘 어떤 낙폭을 좀 키우는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첫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저점 매수라고 들어가기보다는 안 갖고 계실 분들이나 혹시나 단가가 좀 어정쩡하셨던 분들은 대응하는 게 맞겠지만은 일단 처음 하락인 만큼 약간 한두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을 대응하면서 어떤 자리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차 전지를 수익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은 오늘처럼 음봉이 좀 길어지면 이제는 소위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 투자 잘하셔서 지금 뭐 수익률이 100%다. 축하드립니다. 가능하죠. 네, 이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나 축하드리죠. 네? 너무나 축하드릴 일이라고요. 만약에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첫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만약에 뭐 100주를 갖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 20주 정도? 를 정리를 했다가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자리 쪽에서 또 다시 비중을 늘리는 게 어떨까라고 살짝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팔자리는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80%나 갖고 있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사실 저도 오랫동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포트폴리오에 적지 않은 비중이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진심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앵커님의 고민이셨죠? 네, 저 개인적인 고민도 사실 있어요. 부대표님한테 또 고민을 네, 그러니까요. 네. 부대표님 의견까지 일치하면 저도 굉장히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은데 부대표님은 PNT 의견 주셨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에요? PNT를 먼저 말하기 전부터요. 예. 일단은 그 소장님의 의견에서 조금 더 연장선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저는 내재화 이슈가 또다시 불거졌다라고 사실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부터 거의 대다수 물량을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셀 업체들도 분명히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술 진입 장벽 이 낮고 그리고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리스크는 폭발 그리고 예. 배터리 화재 이슈일 것 같아요. 예. 많은 그 판매에 있어서 마진을 갉아먹는 요인이 사실상 리콜 비용이 또 발생된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기술 진입 장벽도 낮으면서 폭발 위험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또 역시나 낮은 리튬 인산철 쪽으로 회귀를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올해 연초에도 폭스바겐 그룹에서 내재화 선언을 했었고 또 테슬라마저도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희망적인 그런 전망만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애플과 삼성이 스마트폰의 강자로서 우리가 현재도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고 시장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스마트폰을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많은 기술력과 장비와 부품 업체들 보면 사실상 이들 삼성과 애플의 하청업체로 전락을 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에 있어서는 전혀 뭐 의심은 없겠지만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주들, 장비주들, 네. 소재주들의 어떤 그 안에서의 서열 정리는 네. 서서히 해 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의 그 신호탄은 또다시 내재화 이슈를 끌고 오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하락이 일단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제가 PNT는 그래도 다소간에 좀 안심을 해도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PNT 같은 경우에는 장비 업체입니다.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소재 업체들보다도 일부 소재 업체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겠고 국내 안에서도 장비를 생산을 하는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PNT 같은 경우에도 이 롤트롤 장비도 만들면서 동박 제조 장비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박 관련 기업들 이제 소재 업체이기는 합니다만 이 PNT 같은 경우에도 동박 소재를 지금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SKC나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보면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PNT가 덜 오른 측면이 지금 전기차 섹터 안에서는 사업의 비중이 큰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숨은 진주를 찾기 위한 그런 시도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더더군다나 좀 PNT를 좀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국내 그 배터리 셀 업체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면서 그 생산 시설을 늘려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장비들이 들어갈 건데 본격적으로 장비가 들어가는 시점이 내년이고요. 그리고 장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 클라이막스 시기를 한 24년에서 25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네. 아직 21년이기 때문에 다소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다소 갖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만 장비 업체들의 어떤 클라이막스까지는 상대적으로 조금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장비 업체 안에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소재주는 이제 팔 때고 만약에 2차 전지 계속 관심 갖는다면 장비주로 관심을 이동해야 할 때다.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도 예. 보면 원자재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원자재 2차 가격이 전지 올라가면서. 소재. 예. 그렇죠. 그 안에서 소재 업체들도 판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더 오버슈팅이 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또다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 우리가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아니지만, 때문에 네. 더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 차례 눌림목 이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대비를 해보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당분간 쉬어갈 거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죠. 그러면 두 분의 가격 전략을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먼저 그 김민수 대표님, 에코프로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최근의 동향 보면은 그냥 박스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목까지 온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매수 기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약 한 93,000원대 정도면은 박스권 하단부 정도를 터치를 하는 가격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그 정도부터는 접근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직전 고점은 충분히 자회사 중에 하나만 또 잘 키워내면은 또 부각받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 12만 원대 박스권 상단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뭐 82,0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의 하단 정도군요. 네. 아예 이 종목을 팔 때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많이 빠지고 있지만. 이런 예, 종목은 네. 예, 괜찮죠.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란 부대표께서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PNT. 네, 예. PN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등락폭이 아주 큰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 시점을 한 36,700원 부근, 오늘 현재가 부근 선에서 매수를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다소 좀 오른 가격에서 진입을 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35,000원 선, 단기적인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최근에 좀 한 차례 지지가 나왔었던 이 가격선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추세를 좀 이탈해서 더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선 35,000원 제시 도와드리면서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2,000원 1차적으로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을 것 같아서 저희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또 자동차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분위기 확실히 바뀌었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또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들의 흐름이 오늘 좋아서 자동차 주식에 정통한 우리 김민수 대표가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자동차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먼저 자동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매력 있게 보고 계실까요? 보시죠. 네, 자,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김남부 대표께서는 기아를 보셨습니다. 자, 대표님, 네. 현대오토에버를 그래도 처음 얘기하시는 건 아닌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 기아를 할까 하다가 오. 예, 부대표님이 선정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거 하면 재미없죠.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보다 성장성에 가미된 자동차 관련된 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원래 다른 부품사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쪽이 제일 좋겠다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지금 자동차 쪽 정점은 지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죠. 이 쇼티지 관련된 쪽의 흐름들이 아마 3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덜 나올 것 같습니다만 이제 포인트는 그 부분보다 4분기가 얼만큼 더 개선될 것이냐라는 쪽에 포인트가 맞춰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정점은 지난 과정 쪽에서 이제 출하량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그러면 지금 해외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장 점유율들 독일에서 현대 기아차가 벤츠가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것보다 더 많이 파는 거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예, 수입차에서 독일에서 수입차 1위는 현대 기아차입니다. 와, 네, 참 특이한 현상이 나오고 있죠. 애국심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국뽕. 네. 네. 그래서 그런 예. 관점과 함께 또 지금 최근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 유럽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고 예. 북미 쪽에서 계속 점유율을 양호하고 이런 게 처음에는 SUV를 출발했다가 그 바톤을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아 쪽의 EV6나 그리고 또 아이오닉 5가 이제 넘겨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잘 될 때 특히 테슬라도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나왔던 부분들 우리 반도체나 쇼티지 별 걱정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그렇죠. 이런 자신감을 또 같이 현대기아차가 보여주게 되면 판매량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게 아마 확인이 되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극심한 위축 이후에 한 단계는 올라섰는데 여기서 실적 발표와 함께 회사의 흐름들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약간 길어지곤 있는데 길어지다가 이 반전 모멘텀을 조만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성과에 대한 흐름들이 확인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레벨업을 시도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실적 발표와 함께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드는데
중요한 건 현대오토에버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이제 여러 가지 쇼티지나 반도체도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전기차라고 하는 하나의 IT 기계가 이제 집중화가 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의 시스템이 딱 어떤 CPU처럼 하나가 딱 맞춘 다음에 네. 그를 통해서 중간중간 이를 다 연결시키는 반도체 쪽으로 집약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 특히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iOS, 그리고 또 지금 갤럭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이런 체제처럼 하나의 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쪽을 벌써 폭스바겐이 조 단위로 쏟아부으면서 뭔가 일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대오토에버도 그에 가까운 쪽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가장 큰 수혜를 볼 쪽이고 또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라는 관점 쪽에서 맞습니다. 이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전기차의 성장과 함께 동반해서 같이 성장할 그런 기업의 대표 주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쪽은 일단 앱티브가 하고 있는 과정 쪽에서 예. 이제 뭔가 이제 성과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이 합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편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기술력이 맞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현대오토에버가 충분히 일을 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김민수 대표 가는 곳에 불계좌가 있다라고 댓글에서 예, 엄청 또 팬들이 출동을 하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얼굴이 엄청 빨개지셨습니다. 저희 친척분들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김민수 대표께서 10월 초에 거의 자동차주의 저점을 잡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주가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예, 두 분께서 기아의 교집합이 있다고 해서 더욱 관심이 갑니다. 어떤 논리이십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전기차의 관점에서 이제는 기아를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기아를 꺼내봤고요. 점점 더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계속해서 글쎄요, 부품과 소재 업체들보다는 패권을 완성차가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을.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를 보면 아직까지는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부담 없이 어느 정도 좀 진입할 수 있는 가격선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안에 대표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계속해서 6개월 동안 주가가 움직이질 못했는데 지금 보면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지역이 동남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너무나 극심하게 타격을 주다 보니까 사실상 공장들이 셧다운, 락다운에 걸리는 이제 그런 사태까지 빚어졌었고요. 안 그래도 물류가 마비인 상황에서 현지에서 생산에 있어서의 좀 차질이 빚어졌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베트남 공장들이 9월 말부터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쇼티지 부분들이 서서히 좀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4분기 내년 1분기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기아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북미 시장에서 보면 미국에서 보면 3분기에 시장 점유율을 올린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올린 브랜드가 바로 동아시아 지역 쪽의 브랜드입니다. 현대, 기아 그리고 도요타를 제외하고서는 여타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어쨌든 많이 만들어내고 싶고 수요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내려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기아는 그 당시에 이제 9월 한 달만 보더라도 재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물량에 있어서 7, 80% 재고를 소진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더 길어지면 기아도 쇼티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상황을 맞이할 수 있던 그런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동남아 쪽에서의 상황이 또 자연스럽게 맞으면서. 해결이 되면서 예.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었던 시기를 좀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다본다면 기아가 여타 다른 자동차 관련주들 안에서 조금 더 완성차 중심으로 좀 놓고 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또 지난해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 출시로 인해서 현대차가 너무나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올랐었던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순서를 기다린다면 기아의 순서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사실 애플카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었다가 그것 네. 때문에 실망을 했다가 다시 또 전기차,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이제는 전기차로 봐야 한다라는 이슈로 오른다는 것이 네. 참 그래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그 예. 명분을 갖다 붙이긴 나름인 것 같은데 사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애플카 이슈가 시장에서의 모멘텀으로 작용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 리비안 상장을 앞두고 리비안 관련주들 찾게 나섰는데 정말 그 상장이 지나고 나면 11월 이후에는 과연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해서 어떤 소재가 남아 있을까? 그러면 EV6가 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남아 있는 종목 그렇게 많지 않다. 기아가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맥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요. 그런데 주가를 길게 놓고 보면 올해 초에 102,000원 찍고 난 이후에는 정말 장기 행보 구간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좀 뚫을 수 있겠습니까? 탈피할 수 있어요? 매물대가 상당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맞아요. 8만 원 구간에서 9만 원 부근까지는 아주 그 만리장성과도 같은 그런 이제 맞습니다. 매물대가 있기는 합니다만 예. 중요한 건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단이 아주 강하게 좀 지지가 됐었고요. 외인과 기관 쪽에서의 이제 수급 변화만 일어난다고 했었을 때에는 결국에 주요 매물벽 상단을 돌파를 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가격 전략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8만 원에서 8만 4천 원 부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치고 오를 때 관심을 갖기보다 지금처럼 아직 시장에서 관심이 덜할 때 조금씩 물량을 늘려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8만 원에서 8만 4천 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었을 때에는 손절선으로 7만 5천 원, 가장 최근에 저점 라인인 이 가격선을 웬만해서는 좀 이탈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7만 5천 원 선은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인 9만 8천 원 선을 먼저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김남부 대표와 김민수 대표의 교집합 기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긴 행보세를 좀 뚫고 우상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도 가격 전략을 좀 마지막으로 세워주세요, 대표님. 네, 일단 저점에서 좀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기보다는 좀 다른 자동차 부품주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는 일단 성장성이 가미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단계별로 보게 되면 지금 단계 빠르게 돌파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13만 원까지의 어떤 저항대 쪽에서 좀 이제 속도 흐름들 조절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이면 약간 12만 원대 매수가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는 직전 고점대인 15만 원대. 손절가는 10만 9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고민이 깊으실 2차 전지.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지금 추세가 끝난 건 아니라는 게 두 분의 말씀이시고 자동차주 두 분의 교집합은 기아였습니다. 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커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